네, 젊은 기독 실업인들의 이야기, YCBMC 이야기 그 첫 번째는 북미주 한인 CBMC 동부연합회 메릴랜드 지회장과 총연합회 이사로 섬기시며 보호법의 고은앤 어소시에이츠와 옴니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의 대표이신 강고은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The first YCBMC story will be shared by Go-Hoon Kang, President of KCBMC Eastern Association, Maryland Chapter, Board of KCBMC North America, CEO of Go-Hoon & Associates, and Omni Financial Corporation. 안녕하세요. 제가 또 올라왔네요. 제가 이거 15분 안에 맞춰야 돼서 타이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게 돼서 사실 되게 부끄럽고 제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서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참 곱게 생겼죠? 네. 저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정말 얌전하고 그리고 참한 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고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흙수저. 그 흙수저라는 말을 최근에 제가 김석봉 장로님을 통해서 그 단어를 알게 됐는데요. 보통 미국에서는 뭐 실버스푼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금수저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은수저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친구들을 정말 부러워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편하게 자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방배동에 살았어요. 그러면 방배동 하시면은 얼마나 부유한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에 가난한 동네가 또 뒷골목에 있습니다. 우리 그 정호봉 장로님하고 김복희 선생님이 계신 현대교회를 제가 다녔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런 비싼 동네에 우물가가 있었어요. 바로 교회 뒤에. 그래서 교회 친구들이 교회에서 뒤에 창문을 열고 보면은 그 우물가가 있는 집이 보여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집이 저희 집이어서 친구들이 볼까봐 항상 빨리 막 들어가고 빨리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방배동에 살다가 이제 다른데 송파구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 이제 형제분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 아버지만 못 사셨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조금씩 돈을 보태셔서 어떤 조그만한 방 2개짜리 빌라를 이제 어느 정도 디파짓하고 이제 론 받아서 하는 빌라를 사주셨는데 고3 때 학교에서 집에서 돌아왔는데 드라마에 보시면 이렇게 장롱에 딱지만 붙어 있잖아요. 그게 그 좁은 집에 무슨 딱지들이 이렇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아빠가 뭐 워낙 못 살기도 하셨지만 또 거기서 또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이제 그게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당시는 공무원이셨는데 월급도 차압이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살 길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곧 대학도 가야 되는데 등록금도 없는 판이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거기서 먹고 살 게 없고 차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형제분들이 있으신 곳으로 오셔야겠다 하고 그때가 마침 IMF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월 달에 아빠가 오셨어요. 미국으로, 뉴저지로. 이제 큰아빠가 계셔가지고. 오셨는데 처음에 오면 답답하잖아요. 차도 없고 뭐 어디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저랑 동생은 그 어느 이제 월세방에 화장실은 밖에 있고 이제 세면 도구를 다 갖고 나가서 밖에서 샤워해야 되는 집으로 반지하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오셔가지고 미국에 오셔서 힘드시니까 엄마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저만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없고 또 장학금을 받는 학교를 갔었어야 됐고 다니는 동안에도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일을 했죠. 그래서 오전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가서 웨이트레스도 하고 학교 앞에 보면은 민속주점이라고 개량 한복 입고 서빙하는 데 있어요. 동동주랑 해물파전 같은 거 날르고 그런 데 가서도 서빙도 하고
그러다가 겨우 3, 4학년 때는 이제 교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웠는지 이제 조교를 이제 어시스턴트를 시켜주시면서 야간반 수업을 들어라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랑 둘이 있다가 미국에 오게 되는 형편이 됐어요. 동생이 갑자기 누나 손이 이상해 하고 봤더니 영양실조더라고요. 저는 이제 동생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동생은 공부를 저랑은 틀리게 너무 잘해가지고 좀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못 받고 제가 먹을 것도 챙겨주지도 못하고 전 저 나름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둘이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동생은 되고 저는 빨간 도장이 딱 찍혔어요. 이제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성인 여자에다가 재정 보증이 정확하게 없고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5년 동안 인터뷰를 할 수 없는 빨간 도장이 여권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엄마 아빠를 본 적이 없고 사실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술 먹고 뭐 공부하고 집에 가서 놀다가 잠자고 나오면 되는데 저는 공부하고 또 술도 먹고 싶으니까 같이 끝까지 술도 먹다가 다음날 학교 가면 또 교수님 방 청소라도 해야 B뿔 받을 거 A 받고 A 받을 거 A뿔 받아야 저희가 삶을 견뎌야 했기 때문에 그 여자 친구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저를. 같이 술 먹었는데 지는 학교 가고 자기네는 집에 가고 뭐 이런 식의. 그런데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을 엄마 아빠를 못 보다가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텍스를 떼니까 이제 재정 보증이 제가 스스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자 신청을 관광으로 신청을 했어요. 엄마 아빠 한번 보고 온다. 그래서 딱 5년이 지난 시점에 제가 자꾸 이게 시간이 신경 쓰여가지고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신청을 했더니 주신 거예요. 학교에서도 일하고 있으니까 보증이 된다 이러고. 그래서 그 여권을 받아 처음으로 미국에 엄마 아빠를 5년 만에 보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원망하고 살았던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늙어 계시고 그냥 제가 휴가 왔던 2주 동안 커피 이만한 컵에 드라마나 보고 밤에 주무시는 게 낙이고 왔다 갔다 일하시고 그런 모습에 마음이 되게 짠했습니다. 돌아갔다가 제가 결혼을 한국에서 하더라도 엄마 아빠 옆에 조금 있다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한 6개월 만에. 그래서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돌아가려고 하다가 제가 여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광 비자에서 다른 이제 스테러스로 F1으로 바꾸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미국이란 땅에 오게 됐는데 처음에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왔는데 바보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영양사라는 직업을 하다가 와서 그나마 나 나름의 뿌듯한 그 느낌이 있었는데 왔더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탁소 가서 베깅도 하고 퀴즈노 썸 가서 썸도 싸보고 뭐 삼촌네 가게 가서 일도 해보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보험이라는 비즈니스를 그것도 한국에 계신 교수님이 컨퍼런스 왔다가 저를 만나시면서 2세 조카를 소개해 주신 게 보험업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60년대생도 아니고 70년대생도 아닌데 방바닥에 석유를 주유소에서 시켜서 딜리버리가 오면 그거를 넣어야지만 방바닥에 불이 들어와서 이불 깔고 자는 데였어요. 월세방이니까 딱 100만 원에 23만 원 내는 월세방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화장실 가고 싶어도 밤에는 무서워서 못 갔어요.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집에 있다가 미국을 왔는데 미국에서도 여전히 그 생활은 한국 같지는 않겠지만 힘든 생활은 여전히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바보가 돼버렸고 그랬는데 이제 나름 이제 저희 신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저희 신랑과 결혼하면서 이제 신분도 찾게 되고 이제 교수님을 알게 되면서 교수님 소개로 이제 보험이란 것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첫 번째 저한테는 위기였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신랑하고 그 없는 형편에서 처음 보험하면은 돈 못 벌거든요. 뭐 한 달에 진짜 300~400불 들어올까? 뭐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고 또 그러면서 한 번에 사람들한테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도 단 한 번도 절망적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살을 한다던가 뭐 이런.
내가 할 수 있다, 뭐 못 살겠냐,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가 생기니까 자살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그 순간에 그 하루에 새벽 시간에 몇 시간에 휩싸이니까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한 번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두 번째 고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혼자가 돼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또 원망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고 5년 동안 저 여기 와서 불러주신 게 남편 만나서 은혜 받고 살라고 이 미국의 축복된 땅에 불러주셨는데 왜 또 다른 시련을 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처받는 그 사건이 저희 남편이 아유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오지랖 넓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챙기고 다니다가 그렇게 한번 당할 줄 알았지.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충분히 너는 잘했고 이 사람들 섬겼고 그들이 지금은 알아주지 않아도 언젠가 너의 마음을 다 알 거다.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 이렇게 저를 믿어줬습니다. 단 한 번도 뭐라고 안 하고. 그래서 저희 그 남편이 아까 우리 유옥형 선생님이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페이지 터너의 역할을 저희 신랑이 조용히 옆에서 해주면서 겸손한 자신감으로 저를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시기를 지나서 또 제 3의 위기가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미국 와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뭐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영어가 뭐 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 영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지금이 제 3의 위기가 왔어요. 저한테. 그 위기가 뭐냐면 물론 그 2기에서 3기에 오는 사이에 제가 CBMC를 만났고 저도 이렇게 메모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 플랜을 할 때 다 적어놓는 편이거든요. 무슨 색깔의 집을 살 거고 가구를 살 거고 누구를 만날 거고 그 시점이 언제고 뭐 이런 걸 다 적어놨는데 어느 날 아까 말했듯이 CEO 스쿨 포스터를 보고 제가 사는 동네에 어떤 분은 꼭 만나보겠다 하는 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길이 없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그분을 만나겠어요. 근데 CBMC 포스터를 보고 그 자리에 갔는데 그분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플랜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CBMC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저희 멜린디 지회가 저의 멘토가 모든 분들이 다 되어주셨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제가 왔는데 제 3의 위기는 저한테 뜻하지 않은 기회가 생겼어요.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의 보면 비해 환경도 좋지 않고 조건도 좋지 않은 저한테 그 인슈런스 업계에서 정말 30년 넘게 열심히 그 지역에선 탑을 달리시는 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걸 물려주게 되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스탠다드에 제가 너무 맞지 않아 맨날 잔소리도 먹고 혼나기도 하고 제가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 아픈 경우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연예인들만 생기는 병인 줄 알았던 공황장애가 저한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사춘기인 것처럼 눈물이 막 나고 가슴이 막 답답해서 차를 타면 숨이 막히고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에어컨을 켜야 되는 그리고 잠을 못 자서 머리가 너무 깨지고 에드빌을 하루에 6개씩 먹고 그게 최근 3주 전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미주 대회에 와서 세미나도 해야 되지, 간증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뭐 이런 부담감이 또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시험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시험을 지나면서 저희 메릴랜드 지회 분들이 그리고 뭐 알기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YG회가 세워지거든요. 그 지회 분들이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에 사람이 없대요. 제가 혼자 이렇게 꿍꿍 앓고 밖으로는 밝은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제 모습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멜랜드 지혜분과 저희 YG의 분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여기 도착했을 때는 그때까지도 부담감이 많고 이걸 어떻게 앞에 나가서 할 것인가 뭐 이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터치하셔서
제 마음이 지금은 완전히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단순히 재밌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제 그 긴 스토리를 숏하게 만들자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까 흙수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요. 실버스푼이나 금수저가 너무 부러웠는데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흙수저에 앞으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제가 실버스푼이나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걸작품이시니까 하나님의 백이 저한테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걸작품을 더럽히지 않도록 이곳에 온 제가 모든 것의 사명을 다시 디자인하도록, 앞에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시고 삶을 나눈 거에 정말 성공하신 분들 많은데 저는 성공한 삶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저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은 세상적으로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